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탄동진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요지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있는 시각화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구상들을 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구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해를 한번 구해보죠. 처음에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총알과 나무 토막의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 후에 전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알의 초기 속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초기 속력, 무엇에? 총알의 초기 속력을 구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에 나무 토막과 총알의 속력이나 또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총알의 초기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차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탄동진자라고 하는 이 사고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타임머신을 타요. 타임머신을 타고 17세기로 한번 돌아가 봐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시대 배경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지고 있던 우리의 문명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뭐 전기나 전자문명이나 또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기계문명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명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시대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때 사람이 만들어냈던 물건 중에서 아마 여기에 있는 총알이 가장 빠른 물체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틀림없이 저 총알의 속도를 재고 싶었을 거예요. 저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탄동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진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진자, 펜듈럼이라고 하는 거 똑딱똑딱 이렇게 움직이는 진자. 여러분들은 뭐 거대 규모로 보면은 놀이동산에 가면은 바이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바이킹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봐요. 그러면 바로 그게 진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진자. 자, 그리고 그 진자에다가 총을 빵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 거냐면 총알은 날라와서 이게 나무기 때문에 나무에 팍 하고 이렇게 박히게 될 거예요. 나무가 총알이 나무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이 나무를 밀어 올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총알이 날라왔던 초기 운동 에너지가 나무와 빵하고 충돌을 하면서 이 나무 토막을 밀어 올리게 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밀어 올라간 높이를 측정을 해서 우리는 총알과 나무 토막의 충돌 속도도 구할 수가 있고 전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알의 초기 속력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됐다는 걸 구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 이해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적용될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요? 어떤 법칙을 써야 돼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이 총알과 나무 토막의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서 지금 속도는 두 개가 빵하고 충돌한 후에 속도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를 우리가 대문자 V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속도를 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처음에 어떤 법칙을 써야 되는 거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를 P로 이렇게 쓰고 여기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이렇게 곱한 값이에요. 그렇죠? 이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예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에 이렇게 충돌 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이렇게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일 거예요. 우리는 이 법칙을 써서 1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쯤에다 쓸까요? 한 여기부터 쓸까요?
이쯤에다가 먼저 여기에다가 1번 해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는 나무토막과 총알의 충돌 후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이 한번 옮겨 써놓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충돌 전이에요. 그러면 충돌 전을 눈에 보면은 지금 물체는 이쪽이 총알을 M1이라고 하고 이쪽에 나무토막도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무토막의 질량을 M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틀림없이 운동 전에는 두 물체가 있었어요. 총알과 나무토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MV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총알 M1에다가 총알의 속도를 어떻게 쓸 거냐면 M1의 초기 속도라고 해서 I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플러스 그 뒤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나무토막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무토막의 초기 속도는 어떻게 돼요? 나무토막의 초기 속도를 여기가 V2라고 여기가 질량이 2니까 2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초기니까 I를 붙여줄게요. 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이 속도는 처음에 나무토막은 진자니까 그대로 정지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초기 속도를 쓸 때는 이때는 나무토막 쪽은 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단순하게 표현이 됐죠? 우리는 충돌 전에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뭐예요? 충돌 후인 거죠? 그러면 충돌 후는 어떻게 됐어요? 충돌 후는 총알이 날라와서 다음 여기 그림처럼 나무토막에 박히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물체가 합쳐진 후에 속도로 움직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충돌 후는 지금 이 그림처럼 M1과 M2가 서로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질량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1 플러스 M2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속도는 어떤 속도예요? 기호를 대문자 V로 썼으니까 저도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V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쪽에 있는 현상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충돌 후의 속도, 다시 말해서 이 V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문자 V 입장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M1 플러스 M2라고 하는 질량의 비율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M1으로 이렇게 나오는 질량의 비율이 나오고 그 뒤에 총알의 초기 속도가 있겠죠. 총알의 초기 속도를 이렇게 곱해준 꼴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는 박스로 표현을 해줄게요. 박스로 표현을 하고 이 식을 이렇게 1번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떤 걸 구해야 돼요? 그 뒤에 질문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충돌 후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충돌 후,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충돌 후에 전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제 충돌 후에 먼저 전체 운동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의 법칙이 또 하나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미에서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고 하나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의 제곱의 형태로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U자로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지금 저 문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래비티에서 여기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서 G자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1에 대한 정의에서 여기를 유도해봤는데 여기는 mgh 꼴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여기도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냐면 이쪽에서 두 개가 딱 충돌한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두 물체가 합쳐진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호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어떤 거로 전환이 됐냐면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쓰면 될 거예요.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거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이쪽에 있는 에너지나 이쪽의 에너지나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다음과 같은 여기에 있는 이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은 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초기 속력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운동 에너지부터 적용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꼴이냐면 저게 방금 전에 썼듯이 여기가 2분의 1 mv의 제곱의 형태를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충돌 후라고 하는 요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두 물체가 빵하고 충돌한 후에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냐면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는 질량을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질량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충돌 후니까 두 물체 총알과 나무 토막이 결합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M1 플러스 M2로 써줘야 돼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속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는 어떤 속도일까요? 충돌 후의 속도인 거죠. 그러면 이 속도인 거예요. 충돌 후에. 그럼 여기에 있는 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방금 전에 위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량의 비율 M1 플러스 M2에 여기가 M1이 들어있는 이렇게 질량의 비율이 있고 M1이 들어있는 질량의 비율이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총알의 초기 속도 값을 곱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V의 제곱에다가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제곱꼴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쪽은 제곱이 있는 거죠. 제곱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약분이 될 테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분수꼴로 써주고 두 배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1 플러스 M2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M1의 제곱의 형태가 있을 테고 이쪽도 속도 V1의 초기 속도의 제곱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남겠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한 이 식 자체가 지금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예요. 전체 운동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하나 유도를 해놓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일 텐데 얘는 원래 식이 mgH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지금 한번 값을 대입을 해볼까요? 값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도 질량을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질량도 두 물체가 빵하고 충돌한 다음에 밀어 올렸기 때문에 두 물체가 지금 합쳐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M1 플러스 M2로 이렇게 써줘야 될 테고 그리고 이쪽에 G가 있을 테고 H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H라고 하는 게 여기 와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물체의 질량 중심 높이를 여기로 하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저 H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이물체의 질량 중심 높이 그리고 이물체의 질량 중심 높이를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지금 밀어 올린 높이 여기가 H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높이 여기를 측정을 하면은 탄환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H값에 대한 저쪽에서 시각화된 이해까지도 이렇게 지금 우리는 도모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얘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제 의미부여까지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충돌 후에 전체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총알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쯤에다가 이렇게 3번을 쓸까요? 3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 식을 우리가 여기가 1번, 2번이 있으니까 3번씩인 거죠. 3번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총알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물체는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씩이라고 하는 게 운동 에너지를 뜻하고 3번이 위치 에너지를 뜻하는 거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존 법칙을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가 M1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2배가 있고 M1 플러스 M2가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총알의 초기 속도,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총알의 초기 속도가 있고 제곱의 형태가 있고 이게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M1 플러스 M2가 이렇게 있을 테고 G에 H꼴로 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G라고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대로 초기에 총알의 초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요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총알의 초기 속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제곱은 좀 이따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두 개의 제곱이 되고 여기도 M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벗겨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M1이 될 테고 이쪽은 똑같이 루트를 벗기게 되면은 M1 플러스 M2 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2는 이쪽으로 넘겨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에 2GH 꼴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알의 초기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웠어요. 이걸 4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올라간 높이 H만큼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올라간 높이 H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식이에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식이에요. 자, 기발한 방법이죠. 간단하지만 진자를 이용해서 빠른 물체의 속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 충돌을, 그렇죠? 우리가 탄동진자 같은 충돌은 이제 여기다 정의를 한번 내리게 되면은 얘는 비탄성 충돌인데 비탄성 충돌에서도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완전 비탄성 충돌의 예예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여기가 충자죠. 충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있는 탄동진자라고 하는 이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들 또 완전 비탄성 충돌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H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물리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H를 무엇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실험실에서 탄동진자라고 하는 이런 식 이렇게 진자에 대한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총을 여기 탄동진자 무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총알을 이렇게 넣고, 그렇죠? 총알을 여기가 용수철이에요. 스프링이 있어서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총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빵 하고 총알을 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 이렇게 각도를 표현할 수 있게 두면은 총알이 안으로 빵 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안에서 이게 총알이에요. 총알이 빵 하고 발사되면서 두 개가, 여기가 지금 진자예요. 진자. 저쪽에 있는 나무 토막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질 거예요. 이 안으로 빵 하고 들어가서 합쳐지면서 진자를 밀어 올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쪽에 있는 각도를 이용을 해서 올라간 높이를 측정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텀을 고려를 해서 총알의 속도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높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게 되게 되면은 H라고 하는 높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그리고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만약에 진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안에 총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여기가 총알이 이렇게 날라와서 빵하고 충돌돼서 요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두 물체가 합쳐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얘를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될 거예요. 그때 이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세타라고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질량 중심까지 거리, 이만큼 거리를 여기를 대문자 R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실제 여기가 진자기 때문에 질량 중심은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로 회전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높이라고 하는 자체를 옆쪽으로 프로젝션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만큼 거리가 나오겠죠? 옆에서 빛을 비췄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길이를 뭐로 쓸 수가 있냐면 R에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 중심까지의 높이, 지금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이 H라고 하는 거는 전체 길이, 원래 질량 중심까지 높이 전체 R에서 우리가 R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R로 묶어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그쵸?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이 높이를 세타와 R로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유식 자체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총알의 초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총알을 물체 원으로 놨으니까 여기도 원으로 놓을게요. 총알의 초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여기가 M1 총알의 속도로 두 물체가 합쳐졌을 때 질량을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이쪽에 루트 값이 이렇게 있을 테고, 여기가 이 G에 여기를 H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H를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는 R에 이렇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각도를 측정해서 이 높이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높이를 각도를 측정해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탄동진자 모델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심화학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심화학습 문제는 똑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운동량 보전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심화학습 문제로 제시를 할 건데 어디에다 제시를 할까요? 이 공간에다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풀어보세요. 심화학습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구조를 조금 바꿀 수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찰이 없는, 마찰은 0이에요. 마찰이 없는 이런 평면 위에서 이쪽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놓고 이 물체를 용수철로 연결을 할 거예요. 용수철로 이런 식으로 벽면에, 이쪽은 벽면이에요. 고정된 면 연결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다른 물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지고, 물론 여기를 질량을 M1으로 하고 이쪽을 M2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M1의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동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동해 오기 시작을 해서 빵하고 충돌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두 물체가 빵하고 충돌한 다음에 용수철을 확 하고 압축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압축시켜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를 이제 여기 그림을 세로 그리게 되면은 틀림없이 두 물체가 빵하고 합쳐져서 M1과 M2라고 하는 물체가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시키면서 여기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원래 있던 거리부터 두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로 한다면 이만큼 거리를 이동했을 거잖아요. 이 이동한 거리가 도대체 얼마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화학습 문제로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두 물체가 빵하고 충돌한 후에 이때 도대체 이동한 거리가 얼마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논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